거기 나온 거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몰랐다. 고기 맛을 몰랐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하여튼 중국 요리 착착 고기 요리를 아주 알아줬나 보지. 그런데도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음악이 이 지경에 이럴 줄은 몰랐다. 이 수준에까지 이렇게 위대한 세계까지 올 줄은 몰랐다. 이거 뭐죠? 자기는 저 니산에서 자기 엄마한테 사면육각이나 했던 거예요. 그러다 제 나라 와서 쫙 편경 평조가지고 심포니를 들으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내가 배울 세계가 있구나. 에? 그 당시도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공자의 삶의 과정이라 그거지. 공자라는 사람은 음악, 그 다음에 공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문이라는 건데, 문이라는 건데, 그걸 문자인데, 이 문이라는 거, 공자의 삶에서 사문이라고 할 때 이 문이라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뭐냐면, 단순하게 한문이라는 것은 글자를 쓸 줄 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에? 그게, 지금 내가 칠판 글씨 자유롭게 쓰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알파벳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알파벳은 ABCD 뭐 20몇 개만 이고 가나다라 이것만 조합하면 되지만 한문이라는 거는 알파벳이 대하나 사전에 실는 거 8만 개요. 어? 그럼 나 정도 되면 한 4, 5만 개 외워야 돼요. 4, 5만 개로 식별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에? 그런 경지에 간다는 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냔 말이야. 근데 이 공자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상례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이게 뭐냐, 시킨꾼, 예? 상례 아니야. 공자가 말하는 예학의 예라는 건 상례예요. 1차적으로. 이 개비들의 세계는 뭐야? 상례야. 사람의 죽음의 제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죽음의 제식. 사람 죽으면은 우선 무당을 부르잖아요. 죽으면 이 사람 가는 거야. 그럼 가서 신하위 해주고 거기서 시킨꾼 타는 거 아니야. 공자는 그런 사람으로 컸다 이거지. 그러나 이 상례를 하는데 이 상례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제문 써주고, 에? 뭐 써주고. 그것은 당대로서는 어마어마한 지식이요. 어마어마한 파워예요.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천하게 컸지만 이 사람은 문자를 달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문자의 세계에 깊게 천착해 들어가는 거예요. 배움에 대한 가르마. 문자를 하나라도 더 알고 더 터득하고 문헌, 이 사람이 문헌을 이 사람이 계속 하는 말이 문헌이란 말이 공자가 쓰는 말이거든요. 문헌이 부족하다. 문헌을 이 사람은 계속해서 연구해서 들어가는 거라 이 말이지. 연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의 삶은 결국 개비에서 비개비로의 탈출이다 그런 얘기지. 자, 이런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은, 이 유라는 말을 조금 더 깊게 분석해 들어가면, 아까 유라는 말이 그 기우제랑 관계는 이런 무당들의 세계라고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말을 한번 또 해봅시다, 이런 거. 이건 뭐예요? 도둑놈이라는 얘기지. 공자가 도둑놈이었을까? 내가 지금 그 말을 하려고 그러네? 맞아요. 도라는 말이 말이죠. 이게 공자 집단, 이 공자 집단은 도로 규정될 수 있는 집단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은 또 이게 좀 헷갈리실 거예요. 야, 우리 공맹지 도를 얘기하는데 이게 도덕지 도를 얘기하게 됐구나. 근데 문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도덕이라는 게, 이 도라는 게 도덕의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은, 문자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광. 미친놈 아니야. 그럼 미친놈이라는 이 말이 뭐냐? 20세기에 가장 존경할 만한 프랑스 출신의 학자지만은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셸 푸코. 이 FOU 이렇게. 미셸 푸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광기의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Madness and Civilization, The History of Insanity in the Age of Reason이라는 이성의 시대에 있어요. 그 광의 역사라는 말인데 이 광이라는 말도 이게 미친놈이란 말이야. 근데 미친놈이라고 규정하는 어떤 사람을 미친놈이라고 하느냐를 보면은 멀쩡한 사람의 구조가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광을 규정하는 태도가 시대마다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보면은 이 멀쩡하다는 게 뭐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금세기의 서양의 광이라고 madness라고 하는 것은 이성주의가 비이성적인 인간을 감금시키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라는 거예요. 수학 못하고 이런 합리적인 자기들의 어떤 수학적 이성에 들어오지 못하는 놈들은 이 사회에서 싸그리 없애라 해서 만든 게 이 사람은 병원이고 포로수용소 같은 정신병동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셸 푸코라는 사람은 근세 이성주의를 이렇게 까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성주의를 위해서 감금한 거예요. 근데 공자에게 있어서 광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광견이라는 말을 쓰는데 공자가 광견이라는 말을 쓰는데 광견이라는 말은 향원이라는 말하고 대비되는 말이에요. 근데 공자가 향원이라는 건 동네, 이거 향이라는 건 향촌에서 원이라는 게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데 향원이라는 게 뭐냐면 동네에서 아주 부드럽고 점잖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점잖은 놈들은 덕지 적이야 그러거든. 이놈들이야말로 나쁜 새끼들이야. 점잖고 아주 이렇게 동네에서 다 유화롭고 친화롭고 어디 가나 이렇게 약방에 감초같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놈들, 이런 향원은 덕지적이야 그래요 공자가. 아예 미친놈같이 날뛰는 이 사람들이 향원보다 낫다. 공자. 자기 생각이요. 이 사람의 감각, 재즈 감각이요. 그러니까 광이란 말이 나쁘질 않아요. 공자 이 논어에서 광이란 말이. 그러니까 여긴 이성주의식으로 이런 사람들을 감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없다는 얘기야. 미셸 푸코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도라는 말도 이것은 그 당시에서 결코 나쁜 의미로 쓴 건 아니에요. 서울대학의 동양사학과의 이성규 교수라는 분의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을 보시면은, 내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지만은, 그 이성규 교수가 우리나라의 아주 그 이홍직 선생님이라고 우리 시대 때 고대 아주 대사학자시죠. 그분의 아드님인데 또 아드님도 지금 아주 훌륭한 사학자예요. 근데 이성규 선생의 그 논의에서 도라는 게 뭐냐. 옛날에는 지금 성읍국가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 성읍국가의 지배체제하에서 벗어난 곳에 그런 어떠한 성읍국가에 벗어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 도라고 불렀다는 얘기야. 도라는 게 딴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지배체제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도둑질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균등한 분배를 준다고 권력의 적이라면서 이들은 뭐야? 지배자들이 없는 거죠. 들판에서 자기들끼리 사는 사람들이야. 이게 도둑 아니야?